태풍 마이삭이 충북 곳곳에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폭우로 인해 주택이 고립되고 차량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긴 장마로 채소값이 최대 3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에서는 아직까지 실제 구상권이 청구된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과 오송력 위협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태풍 마이삭의 피해가 제주나 남해안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북 곳곳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폭우로 인해 주택이 고립되고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동군 내곡면입니다.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폭우로 바로 옆에 위치한 하천이 순식간에 불어나 식당 1층 주차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2층에 거주하는 60대 부부는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사다리를 이용해 간신히 대피했습니다. 갑자기 두두둑 소리가 막 나가지고 보니까 그 난간에 손잡이 잡고 하는 그게 그 물살에 양쪽이 느껴져 나가면서 그 계단 위로 막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침 7시쯤 옥천군 군북면에서는 굴다리를 지나던 차량이 갑자기 차오른 빗물에 갇혀 차량 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긴급 구조됐습니다. 제천시 장락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강풍에 베란다 샤시가 떨어지기도 했고 청전동에서는 아파트 지붕 및 구조물이 매달려 있어 안전조치를 취했습니다. 청주 조달청 앞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운전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밖에도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충북교육청의 직속기관 해양교육원 제주분원에서 천장과 태양광 패널 6개가 파손돼 1,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북은 오늘 단양 영춘에서 관측된 초속 24.9m가 최고 기록으로 평균 초속 20m 안팎을 웃돌았습니다. 강수량은 보은 속리산이 131mm, 괴산 청천이 126, 추풍령 123, 청주 113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 서방에는 하루 동안 모두 80여 건의 태풍 신고가 접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요즘 장 보러 가서 채소 집어들기가 겁난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나긴 장마 끝에 채소값이 많게는 3배까지 올랐기 때문인데요. 추석 명절까지 앞두고 있어 밥상 물가가 큰 걱정입니다. 안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 채소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얼갈이 배추를 고르고 보니 크기에 비해 비싸게 느껴집니다. 기존 단보다 좀 작으면서 옛날 가격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반 정도 한 50% 내지 뭐 그렇게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리할 때 자주 쓰는 대파도 한참을 망설이다 집어들었습니다. 뭐 1,000원 하던 게 지금 2,980원에 3,000원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싸요. 내가 볼 때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사는데도 지금 자꾸 만지작거리다 하나 샀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채소 작황이 부진하자 약 2달 사이 채소값이 껑충 뛰어오른 겁니다. 실제로 장마철을 전후한 채소값을 비교해보니 무 1개가 4,000원에 육박하는 등 가격이 약 2~3배가량 올랐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채소 가격 상승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달 신선 채소 지수는 145.74로 전월 대비 26.5%, 전년 동월 대비 27.7%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역대급 장마 이후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채소와 과일 등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이달 말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밥상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CJB 뉴스 안정원입니다.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하거나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충북에서는 실제 구상권이 청구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는 광화문 집회 참가를 부인하다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에게 3억 원의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의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진단검사비와 이중 확진 판정을 받은 7명의 치료비까지 모두 3억 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 59번 환자도
이와 상황이 많이 비슷합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와 병원 입원 사실까지 모두 밝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며 그동안의 접촉자 수만 500여 명, 5명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와 같이 적용하면 이 여성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 1억 3천만 원 이상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충북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 거지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밝혀진 건 없어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그분에 의해서 됐다는 것을 과연 찾을 수 있을 건지. 법조계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은 비교적 낮더라도 진단검사비와 투입된 방역비용의 구상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사람의 동선을 현대사에서는 명백히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해당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도 이제 정확히 특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비용은 소송에서 아마 100% 다 인정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에서는 집합금지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등으로 모두 19건의 사례가 형사고발로 이어지긴 했지만 구상권이 실제 청구된 사례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오판이 코로나 방역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만큼 구상권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시는 자신의 동선을 숨긴 70대 확진자 A씨가 입원 당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269명의 진단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채 지난달 18일과 20일 청주 모 병원을 찾았고 나흘간 입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해당 병원은 방역 소독을 마친 뒤 내일부터 정상 진료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다음 주부터 청주와 옥천 지역 학교에 내린 전면 원격 수업 지침을 해제하고 통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수준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60명이 넘는 중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1을 유지하는 선에서 등교 수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학생 확진자 발생으로 옥천과 청주는 각각 지난달 20일과 24일부터 고3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년을 원격 수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관해 충청권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꾼 지역 야권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진 않지만 실리도 챙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행정수도 이전. 이미 22곳이 내려와 있는 정부 부처에 국회와 청와대까지 세종시로 옮겨 수도권 초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발상입니다.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충청권도 수도 이전에 별 이견이 없는 가운데 충북의 실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송역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KTX 세종역 신설이 현실이 될 수 있고 출범 당시보다 인구가 29만 명이 늘어나 34만의 중견 도시로 성장한 세종시로의 블랙홀 현상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다행히 지난 2월 이후 세종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빨대 현상은 멈췄지만 언제든 다시 인구 유출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 관문역, 관문공항 지위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 자칫 충북이 행정수도 세종의 변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충청권 광역화 행정수도로 이어진다면 도로를 비롯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런 모든 시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다면 정말 진정한 행정수도 이전이 될 수 있고 이런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도 행정수도 이전론이 국면 전환용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반대 급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몰래 영업한 PC방을 단속해 업주와 손님 등 8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용암동에 위치한 PC방은 정문 출입구를 잠근 채 CCTV 화면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는 손님들만 몰래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유흥주점과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개회한 도의회 임시회 첫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주시 가덕면에 있는 충북자치연수원의 제천 이전을 놓고 의원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영동의 김국기 의원은 이시종 지사 공약인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대해 공무원들이 반대하고 경제적 효과도 미미한 데다 무엇보다 남부권 주민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천의 전원표 의원은 제천과 영동은 둘 다 충북의 변방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처지라며 제천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보은군 박재환 도의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의원의 중도 낙마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또다시 부정선거 행태가 반복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책임 있는 자정의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행정권력의 재량권 남용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가 직권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고 법외노조 과정에서 벌어진 피해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주간 단위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한국감정원 집계 결과 이번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하락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충북의 아파트값 하락은 4월 셋째 주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인 청주도 변동률이 0% 보합세를 기록해 1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 연속 상승 행진을 멈춰섰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